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9일째, 오늘이 마지막 소조기이고 내일부터 물살이 다시 거세질 예정입니다. 실종자 가족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진도 현장에 나가 있는 윤이나 PD 연결합니다. 네, 윤이나입니다. 고요함 속에서도 간간히 절규가 이어지는 이곳 팽목항은 말 그대로 침통한 분위기 그 자체입니다. 방금 전 시신 4구가 인양돼 지금까지 희생자 수는 16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절반은 사망자로 확인됐지만 구조자 수는 사고가 난 날부터 그대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침몰 당시 소방본부에 최초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어제 4층 선미 부분에서 발견된 학생 시신이 처음 신고를 한 학생으로 추정되며 신원 확인을 한 실종자 부모가 아들이라고 밝혀 지문과 DNA 검사, 시야 등을 거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가 제주해양교통관제센터에 보낸 첫 신고보다 3분 앞선 시간에 휴대전화로 전남 소방본부에 배가 침몰한다는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고 해역 현장에서 수습된 희생자는 이곳 팽목항으로 운구됩니다. 임시시신 안치소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밟은 가족들은 신체 특징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시신을 인도받습니다. 한편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희생자 상태가 깨끗해 그냥 눈으로 봐도 알아볼 수 있어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부검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질식사나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구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숨졌다는 평가가 가능해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팽목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꾸리는 범정부 대책본부, 실종자 구조에 힘쓰고 그 결과를 정확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책본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들을 보면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가 급증했습니다. 정부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열심히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려는 듯 사고 일주일 만에 수중 영상을 배포했고 그동안 안 된다고 했던 청해진함 취재도 어제 해군이 먼저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발표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대책본부는 해명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김진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16일 오후 2시에 368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가 곧바로 180명 구조로 수정했습니다. 중대본의 잘못된 발표는 계속돼 세월호 탑승객 숫자도 당초 477명에서 459명으로 또다시 476명으로 바꾸는 등 우왕좌왕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정확한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언비어는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형 사고 시에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나돌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언론 대응은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어제 SNS 등을 통한 유언비어와 루머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군은 그동안 거부했던 청해진함 취재를 어제 갑자기 허용하고 언론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해군에서 대책본부에 전화를 걸어 2시간 후에 기자들을 청해진함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제비뽑기로 선정된 28명의 기자들은 2대의 해군정에 나눠 타 청해진함으로 갔고 해난구조대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군 측에서는 기자들의 청해진함 취재 요청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계속 취재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책본부가 낸 보도자료와 보도 해명 자료의 양도 대통령의 발언 후 늘어났습니다.
구조 상황을 알리는 경우보다 언론 보도를 해명하는 자료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TV가 대책본부의 공식 요청에 받은 목록을 보면 구조 상황을 알리는 자료는 18일과 19일에는 각각 1건이었고 20일에는 6건으로 늘었다가 21일과 22일 다시 2건씩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의 경우 19일과 20일에는 각각 1건씩 있었던 것이 21일엔 5건, 22일에는 8건, 오늘은 1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사고 대책본부가 아니라 언론 대책본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세월호 사고 실종자의 더딘 구조 활동에 항의해 청와대로 향했던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들 앞에 섰던 여경 기억하시는지요? 울고 있는 실종 학생 어머니 앞에서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사진의 주인공 말입니다. 주인공은 부산지방경찰청 권정회 경인데요. 당시의 과정을 SBS 라디오에 나와서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미 어머니들 한 10분 정도, 그리고 아버님들 한 5분에서 16분이 그 길을 가로막고 앉아 계셨습니다. 아, 도로 위에 그냥 앉아 계셨군요. 도로 위에 가로막고 앉아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빨리 보내달라. 왜 길을 막느냐. 예. 청와대 가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제발 보내달라고 왜 막느냐. 라고 계속 그렇게 길을 터달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제지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중에 어머니 한두 분이 제지선을 뚫고 막 앞으로 내달리셔가지고 한 100여 미터를 뚫고 지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예. 제가 그 두 분을 보고 저희 대원 한 명하고 뛰어서 그 어머니를 막아서 상황이었죠. 예.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대원 한 명하고 열심히 뛰어서 어머니를 막 이렇게 막아서면서 어머니 그만 가시자고, 어머니 좀 숨 좀 고르고 가시자고, 물 좀 드시고 가시자고 하면서 제가 길을 막으니까 어머니도 가는 길을 포기하시고, 그때 저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도 경찰관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 예쁜 아이가 바닷속에 있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제발 꺼내달라. 그리고 더 얼굴 못 알아보기 전에 빨리 꺼내서 집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냐. 예. 그 아이가 저기 있는데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러시면서 계속 우셨고요. 예. 그래서 경위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군요. 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 어머니 얼굴 표정에서 또 참으시려고 하시면서도 막 터져나오는 눈물을 보면서 처음엔 저도 안 울려고 그 모자를 눌러 쓰기도 하고 먼 산을 보기도 하고 많이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요. 1999년 시랜드 유치원생 화재 사건 당시 아이를 잃고 훈장을 반납한 뒤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난 김순덕 전 필드하키 국가대표 선수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저희 때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을 정말 일으켜 세워주실 분들은 국민들밖에 없다라며 그분들의 힘이 돼줘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저희 아이들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훈장을 반납하고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시랜드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됐던가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모기향을 잘못 피워서 불이 옮겨 붙었다. 이렇게 원인이 파악이 됐던 걸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저희도 여러모로 조사를 해봤고 또 실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모기향으로는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재차 총리님께 정확한 사유를 밝혀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 유족분들하고 생각하는 거리가 많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고 답답한 마음에 더 이상 살기가 이 나라에선 어렵겠구나 결심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 부모들이 빨리 결정하게 된 계기가 예.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국가서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이 시신이 부패가 된다 하니 부모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인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이 오늘 평화방송에 나와서 이번 사고를 분석하면서 사고 대응 3단계, 즉 골든타임 초동 대응, 전문기관 현장 대응, 컨트롤타워 대응 이 모든 단계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양성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재난 발생 시의 그 구조와 수색 그리고 수습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지금 현장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 출신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예. 이 부분에 좀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 거죠? 현장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해남 구조대라든지 SSU라고 하죠. 네네. 특수 전단인 UDT, 그다음에 해양경찰서, 경찰청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금 우리나라 환경입니다. 예. 재난은 크게 지금 대형화돼 가고 있고 다양화돼 가고 있고 또 복합화돼 가고 있는데 대응에 대한 이런 시스템 구축이 더 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는 소방청이 한다. 바다에서는 경찰청이 한다. 역할 부담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길러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이런 재난안전 업무가 중앙부처에도 깊이 부서고 지방정부조차도 신규 채용자나 퇴직자들이 가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현재로서는 만들어지는데 어려움이 많죠. 그러면 공무원 직군 가운데 지금 재난 전문가라든가 방재 전문직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 여기에도 동의하시는 거죠? 공무원의 직군에서 네. 사실은 방재 안전 직렬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소방방재청이나 안전행정부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다 행정이나 시설직이죠. 네. 세월호 사고 이후 임시 휴교에 들어간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오늘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단원고는 3학년 학생들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1학년 학생들과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2학년 학생 13명의 수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등교 첫날인 오늘 3학년 학생들은 전문의와 전문 상담사로부터 질의응답식 교육을 받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교과 수업과 심리치료를 함께 받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사고에서 생존한 2학년 학생 75명이 건강을 회복한 뒤 등교하면 사고 전처럼 10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집중적인 학사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와 전남,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를 비롯해서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등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1.3도, 습도는 46%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